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이번 편은 백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정이란 단어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백정이라는 말은 가벼운 욕같이 서로 주고받죠. 하지만 조선시대 때 누구에게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너랑 나 둘 중 한 명은 끝을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백정은 조선시대에 가장 멸시받던 8가지 천민 8촌 중 하나였거든요. 백정의 신분해방 운동인 형평사 운동을 할 때 자신들을 백정이라 불렀다고 싸운 일도 있었을 정도이니 백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인지 알 수 있죠. 백정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왜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이번 영상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건데, 하나는 백정에 대해서, 하나는 백정이 외국인이었다는 이야기, 마지막에는 백정의 생활사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백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고려시대 때 백정과 조선시대 때 백정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초기 백정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차별받지 않았죠.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까지 백정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거나 보통 떠올리는 이미지의 백정과 범위, 구성, 대우도 많이 달랐죠. 조선시대에 들어서 천민 집단이었던 제인과 화척을 백정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백정은 천민 집단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인 백정이 됩니다. 제인은 쉽게 말해 광대입니다. 화척은 고려시대 천안직업에 종사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인과 화척에게 백정이란 호칭을 붙여준 사람이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제인과 화척들이 평민들과 섞여 살게 하고 싶은 좋은 뜻에서 백정이란 호칭을 내렸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존의 백정들까지 천민 집단이 되어버렸고, 기존의 백정들은 정책을 반대하며 자신들은 구백정, 제인과 화척들을 신백정이라고 말하고 다녔죠. 같은 백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종은 왜 제인과 화척을 백정이라 부르자고 했을까요? 이유는 당시 제인과 화척들은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으며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며 생활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았지만 제인과 화척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죠. 사람들의 차별이 심했거든요. 가장 큰 차별의 이유가 외모 때문이었는데,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백정은 외국인이었다는 내용이랑 일맥상통합니다. 다른 외모의 제인과 화척들을 조선의 사람들은 차별하고 못살게 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생기가 어려웠던 제인과 화척들은 도적질과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자신들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세종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제인과 화척들을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외모가 좀 달라도 제인과 화척들이랑 잘 지내보자였죠. 세종은 제인과 화척들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마련했습니다. 백정이란 신분을 주고 경작지에서 농사도 짓게 해주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직책을 주거나 공물을 면제해주었죠. 공물은 지금으로 치자면 세금입니다. 백정은 백정들끼리 결혼해야 했었는데 평민과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세종은 백정들을 도와주려고, 그리고 조선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하려 노력을 했지만 관리들이나 백성들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사회적 인식은 변하지 않았고 백정으로 바뀐 제인과 화척들의 범죄행위는 계속되었죠. 결국 백정의 이미지는 더 나빠졌고요. 백정이 관직에 오르거나 평민과 결혼한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어딜 가나 예외는 있으니 말이죠. 백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도축업자도 백정들의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는 백정만이 아닌 다른 신분의 사람도 도축업을 하였죠. 그러던 중 소가 부족해지자 나라에서는 도축업을 금지하였고, 법과는 거리가 먼 백정들이 돈 되는 도축업을 했던 겁니다. 합법적으로는 도축업을 할 수 없었을 때이니까요. 백정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병자호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나라로 끌려간 조선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백정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조선 밖에서는 자신들의 기술이 천대받지 않았거든요. 시간은 흘러 조선은 가보개혁으로 신분제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법적으로 신분제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었죠. 백정에 대한 차별도 여전했고요. 저번 영상인 일본 브라쿠민에 대한 영상에서 나왔듯이 일본도 신분제가 사라졌지만 브라쿠민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브라쿠민들은 차별을 멈추라며 1922년 수평사를 설립했는데, 수평사의 영향을 받아 1923년 백정들도 형평사를 조직해 형평운동을 벌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형평운동 이후에도 차별은 계속되죠. 몇백 년간 이어지던 차별이 갑자기 없어지기는 힘드니까요. 다만 이때까지 범죄행위를 일삼던 백정들이 우리도 국민으로 차별 없이 대해달라고 한 것이니 꽤 의미가 있죠. 백정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 것은 6.25 전쟁 이후입니다. 사실 백정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6.25 이후에 한국 역사에서 신분제도가 사라졌죠. 이것에 대해서는 신분제도의 역사라는 주제로 좀 길게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니 이번 편에서는 6.25 이후에 백정에 대한 신분차별이 없어졌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도축업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 많이 있었지만 이젠 아니죠. 직업은 대물림이 아닌 선택이 되었고 현재는 고급 기술자 대우까지 받으니까요. 그럼 백정은 외국인이었다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정확히는 모든 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정 중 제인과 화척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백정 중 제인과 화척은 한민족 사람이 아니라 북방 오랑캐의 후손들이죠. 이방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들이 처음 한반도의 땅을 밟은 건 거란과 전쟁을 치르던 고려시대였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 유라시아의 사람들, 주로 말갈족과 여진
거진족이 한반도로 건너와 정착하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 이들을 부를 때는 양수척 혹은 달단, 몽골어로 타타르족이라 불렀고요. 정확히 달단은 양수척의 다른 부류인데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몽골족 달단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백정 중 제인과 화척이 외국인이었다는 가장 큰 증거는 1897년 미국에서 공사관의 서기관인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가 조선에 와서 본 것들을 기록해놓은 극동의 상사기입니다. 샌즈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백정들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키는 180이 넘는 거구였으며 눈동자 색은 다 달랐다고 기록해놓았습니다. 지금도 180이 넘는 한국 사람이 그리 흔치 않죠. 푸른 눈동자에 붉은 머리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백정들을 조선의 일반 사람들로 생각한 샌즈는 조선을 다양한 혼혈인들이 사는 다인종 국가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이 한민족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백정은 고려시대 때부터 살아왔던 우리의 조상입니다. 실제로 화척과 제인, 달단의 인구수가 조선 초기 양인의 25에서 33%였다고 하니 사실상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백정의 생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정하면 모든 백정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 것 같지만 부유한 백정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종은 백정들이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의 백정은 이곳저곳 떠돌며 농업을 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들을 호족에 올려 토지에 안착시켜 농사를 짓게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죄까지 받는다고?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백정들은 범죄 집단이라고 불릴 만큼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범죄를 짓지 말고 도와줄 테니 농사 짓고 잘 살라고 했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저런 말이 나온 것이죠. 다만 농사를 짓지 않았던 건 범죄 때문만은 아니고 북방에서 온 백정들은 말을 타며 사냥하는 것 그리고 목축업과 도축업을 하며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익숙했습니다. 농업은 살아온 생활과는 많이 달랐으니 세종의 바람과는 달리 농사는 서수만 지었던 것이죠. 또 다른 직업으로 광대가 되는 백정도 있었고 지프로 물건을 만드는 백정도 있었습니다. 평생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농사를 짓기 싫었던 것이죠. 시키는 대로 다 해봐도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기도 했고요. 차별은 계속되고 범죄 때문에 이미지는 더 나빠지고 백정들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유기를 만드는 백정을 고리백정이라고 불렀는데 도축업을 하던 백정보다 더 천대받았죠. 고려시대 이후 도자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청동으로 만든 유기는 대접을 받지 못했거든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곳이 조선이었으니 유기를 만드는 고리백정은 뭐 말 다 했죠. 조선시대의 망나니도 백정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광대도 했고요. 이 중엔 그나마 대우를 받는 백정들도 존재했습니다. 용감하고 사냥을 잘하는 백정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를 사냥하는 사냥꾼 백정으로 불리며 대우도 꽤 괜찮았죠. 도축업은 천대를 받긴 했지만 상당한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몰래 소나 돼지를 도축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백정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백정의 수가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일부 백정들은 직업이나 기술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범죄행위를 일삼는 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던 백정들은 무리를 지어 약탈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여자들을 겁탈하기도 했죠. 사실 가난하고 궁핍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백정의 본성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전부터 제인과 화척은 무리를 지어 약탈한 일이 빈번했거든요. 세종 때에는 전체 범죄의 절반이 백정 무리의 짓이었고 성종 때에는 더 늘어나 도적이 된 자는 거의 제인이나 백정이었다라고 성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백정들을 일반 사람들과 분리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기도 했죠. 백정이 한 범죄행위들을 본 사람들은 백정을 보면 경계하고 열심히 사는 백정들까지 더 심하게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신분들에 비해 백정의 이미지가 더 안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가장 유명한 백정인 인꺽정의 역할도 컸습니다.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났으니까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될 정도에다가 심지어는 조선의 군인들과도 싸워서 이기기도 했고 행실도 잔인해 백정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데 한몫했습니다. 현재에도 인꺽정에 대한 소설부터 영화, 게임까지 있으니 당시 영향력은 엄청났을 겁니다. 인꺽정이 죽고 나서는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들어서는 도축업자처럼 고기를 팔아 부유해진 백정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없고 제약이 많았습니다. 좋은 원단의 옷을 사입을 수도 없었죠. 백정은 지나가다가 평민 어린아이를 마주치면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고기를 조아려 할 정도로 멸시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백정들은 지인이나 가족이 죽어도 좋은 자리에 묻어주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인적이 드문 장소에 묻어줘야 했고 시신을 옮기는 상회도 사용하지 못하겠죠. 혼례 때에도 일반 백성들처럼 옷을 차려입거나 여자는 비녀를 꽂아 머리를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백정과 친한 관리가 백정의 결혼식 때 관복을 빌려주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하고는 관복을 입은 백정을 본 주민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백정을 때린 이야기도 있죠. 그것도 모자라 백정의 집을 모조리 부셔버리고는 관아에 벌을 주기 위해 끌고 가서는 관아에서 처벌을 약하게 내린다고 관아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대우가 이렇다 보니 백정 각시노름이라는 전통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돌았는데 결과부터 말하면 이건 부풀려진 이야기입니다. 백정 각시노름이란 백정의 아내나 딸, 집안의 여자를 데리고 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인데 꽤 많이 와전되어 유명한 책인 박경리의 책에도 등장하죠. 심지어는 교과서에서도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고려장과도 비슷한 맥락이죠.
고려장은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백정 각시 노름은 거의 허구라고 봐도 됩니다. 백정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